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7단원 스포츠와 사회화입니다. 사회화란 단어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그 사회화의 단어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화의 개념입니다. 사회 집단의 사회 제도나 지식, 규범, 태도 등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습득에 윗줄을 쳐주세요. 집단의 규범 같은 거를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이 사회화구나. 인간이 소속된 사회 집단의 가치나 역할, 태도 등을 습득하며 그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이다. 인간의 생애 전 과정을 통해 일어나지만 유년기에 특히 중요하고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릴 때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보다는 당연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내용인 거죠. 2번 스포츠 사회화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스포츠 참여를 통해 스포츠 집단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등을 체득하는 과정이다. 즉 습득하는 과정 같은 말이죠. 스포츠라는 소사회에서 개인이 스포츠를 통하여 집단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등을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하는 과정이다. 똑같이 나오죠. 스포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개인이 스포츠 문화권의 가치체계 등을 내면화하여 그 스포츠 집단 내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가족, 동료, 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의 매개체를 통해 진행되며 개인의 인격 형성과 자아 실현의 밑바탕이 된다.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미 개인적으로 가치관이나 태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성인이나 장노년층보다는 주로 청소년기 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청소년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여기도 동일해요. 사회화의 개념이나 스포츠 사회화의 개념을 한 줄로 넣을 수도 있지만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제 당황하실까봐 다양한 표현으로 넣어드렸다라고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사회화를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내면화로서의 사회화가 있고요. 두 번째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화가 있습니다. 내면화로서의 사회화는 인간을 백지 상태로 봐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봐서 사회의 정보와 영향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내면화로서의 사회화고요.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입니다. 사회화를 보는 접근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로 약간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스포츠 사회화 이론입니다. 점점 시험에서 이론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책에 많은 이론을 실기에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양이 너무 많이 방대해지고 오히려 이론을 보시다가 중요한 내용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론들로만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은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화 이론 지금 세 가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모두 다 알고 계시면 돼요.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처음에 나오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가를 밝히려는 이론으로 스포츠 역할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 강화, 코칭, 관찰학습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강화, 코칭, 관찰학습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화라던가 코칭, 관찰학습이란 단어가 나오면 사회학습 이론이구나 라고 바로 연결을 시켜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부터 보자면 강화는 사회적 역할의 습득과 수행에 있어서 상과 벌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상과 벌이라는 거는 보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 강화로서 행동을 지속하게 해주는 거, 벌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강화로서 행동을 억제해주는 것으로서의 강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 강화는 이 정도의 개념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시면 A고교 농구 감독은 팀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과 벌을 활용했다. 이거는 강화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고요. 코칭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의 대상이 사회화의 주관자에 노출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 즉 교육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관찰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 즉 모델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시 보시면 B 선수는 다른 팀 선수가 독특한 타격 자세로 최다 안타상을 획득하자 그 선수의 타격 자세를 관찰했다. 그리고 그걸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관찰학습의 예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역할 이론이고요. 이 역할 이론은 내가 맡은 역할을 배우고 수행함으로써 사회화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개인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한 역할 기대 또는 행동 양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밑줄 치시려고 하면 중간에 역할 기대와 행동 양식에 밑줄을 쳐주세요.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외야수, 내야수 등 각자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야구라는 스포츠가 성립된다. 지금 여기서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 이런 부분에 밑줄을 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팀 내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며 팀 동료와의 관계, 타협,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경험들은 중요한 사회화 과정의 기능을 가진다. 여기 설명 이 세 줄을 보시면 역할 기대, 행동 양식 혹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 또 이번에는 자기 역할을 수행,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도 제목이 좀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역할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 준거 집단 이론이고요. 준거 집단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뒷장 표에 나와 있는데요. 표 중간에 보시면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주요 타자, 준거 집단, 중요 타자, 사회적 주관자가 다 동의어인데요. 그래서 이 3번 준거 집단 이론은 동의어인 사회화의 주관자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준거 집단 이론은 사회화의 주관자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설명을 보시면 인간은 스스로 집단이나 타인에게 적응하고 이들의 행동, 태도, 감정 등을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감정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준거의 척도, 즉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준거 집단은 개인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준거 집단은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규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그로 인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개인의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 같은 부분이 규범 집단의 예시고요. 비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역할 수행에 기술적 의미를 제시해주는 집단이 비교 집단, 청중 집단은 가치와 태도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는 집단을 청중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통해 이 설명이 어느 이론을 얘기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강화나 코칭, 관찰학습이 나오면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아, 역할 기대나 행동 양식, 역할 수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역할 이론이구나. 집단이나 타인의 행동 등을 준거의 척도,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 준거 집단 이론이구나. 그 준거 집단 중에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이 있구나.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준거 집단 이론이구나 라고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에 대한 설명을 더 상세하게 책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이 정도 개념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인데요. 이거는 단계 순서가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1번 스포츠로의 사회화고요. 그 옆에 2번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3번 스포츠 탈사회화, 4번 스포츠 재사회화입니다. 개인적 특성,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스포츠로의 개인의 사회화가 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 개인적 특성이나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나 사회적 상황은 표에 있어요. 이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어쨌든 표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스포츠에 참가하고 스포츠 참가의 결과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스포츠 참가를 중단한 것은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고 스포츠 재참가는 스포츠로부터 재사회화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단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고요. 여기 동의어 꼭 써놓으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스포츠 사회화라고만 표현해도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단계 되게 쉬워요. 명칭만 뭐뭐로의 사회화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스포츠 사회화라고만 표현해도 1단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스포츠로의 사회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한다, 거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포츠로의 참가가 전제된다. 일반적 사회화와는 달리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냥 대표적으로 수영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영을 안 하던 사람이 수영을 하면서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된 건데요. 모든 사람이 수영을 배우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스포츠에 참여하고 집단 내 다른 이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 스포츠 집단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익히게 된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우리가 배우고 싶은 대로만 배우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의 다 질서나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배우게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청년기를 거쳐 계속되며 때로는 성년기나 그 이후로도 가능하다. 일찍 배우는 경우도 많지만 뒤늦게 배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참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개인 요소들에 의해 스포츠에 대한 참여 형태, 참여 수준, 경기 성향 등이 결정된다. 여기 밑줄 치실 거예요.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 사람, 주요 타자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참가 당시의 주변 상황, 사회적 상황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앞에서 준거 집단 이론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예요. 왜냐? 준거 집단이랑 주요 타자랑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주요 타자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은 참가 당시의 주변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타자 또는 사회화의 주관자의 역할이 중요 요인이다. 자, 예시 나와 있죠. 굉장히 쉽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스키 캠프에 참가했다. 건강을 위해 처음으로 수영 강습에 참가했다. 처음으로 스키 캠프에 참가하거나 처음으로 수영에 참가했다고 하는 거는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영향 요인은요, 개인적 특성과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역할이 학습되고 사회화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줄 개인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기억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 밑에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의 니은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쭉 내려가서 사회적 상황에 디귿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니은에 동의어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죠. 이거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를 주요 타자라고도 하고 준거 집단이라고도 하고 중요 타자라고도 하고 사회적 주관자라고도 한다. 꼭 동의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처음으로 수영에 참가하는 거가 1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스포츠를 참가하는데 영향을 받은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1단계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개인적 특성, 주요 타자, 사회적 상황이라는 걸 먼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주요 타자, 즉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의 가족과 동료 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포함된다는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온다고 하면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영향 요인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내용이 주요 타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개인적 특성 혹은 준거 집단, 사회적 상황 이런 식으로 이 큰 세 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쉬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